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상조 1588-5703 1588-5703. 매주 금요일에 여는 영화관입니다. 국민영화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를 예술영화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양성 영화만을 상영하는 예술영화 전용관 영화공간 주한 관장이신 이한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아주 좋은 영화들 계속 소개해 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이분 작품은 안 읽었어도 아마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작가 어네스트 해밍웨이. 바로 그 해밍웨이를 만날 수 있는 영화 해밍웨이 인 하바나라는 영화입니다. 해밍웨이 인 하바나. 해밍웨이 작품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영화에 대한 관심 더 부쩍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하바나 하면은 그 쿠바 수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쪽 발음으로는 사실 아바나가 예, 아바나로 맞죠. 익숙해가지고. 예. 그런데 아마 외래어 표기법이 하바나인가 봐요. 예, 쿠바 수도 이제 하바나. 예. 해밍웨이 실화를 다룬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밍웨이 하면은 워낙 파란만장한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밍웨이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곳인 쿠바. 바로 그 쿠바의 아바나를 배경으로 해서 노년의 해밍웨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하바나에 있던 해밍웨이를 이 영화가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먼저 영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감독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네. 밥 야리.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요. 밥 야리. 밥 야리. 이란 출신이에요. 이란이요? 예. 그리고 영화 촬영을 전공했는데 예. 자기 이름을 딴 야리 필름 그룹이라는 그 제작사와 배급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스릴러 영화 마인드 게임이라는 영화의 제작과 연출을 맡기도 했고 예. 지금은 아주 헐리우드에서 영향력 있는 제작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야리 필름 그룹이라는 자기 이름을 딴 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만든 크래쉬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영화는 에드워드 노튼 주연의 일루셔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에드워드 노튼, 나오미 와츠 주연의 페인티드 베일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고 지금은 바로 우리나라 영화인 중독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에딕티드라는 작품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감독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출연한 배우들도 궁금한데 배우들 중에서 특별한 인물도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죠? 해밍웨이라는 성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 영화계에서 두 명의 해밍웨이를 이미 봤습니다. 하나는 마고 해밍웨이, 하나는 마리엘 해밍웨이. 이 둘은 해밍웨이의 손녀입니다. 손녀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마리엘 해밍웨이가 영화 속에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동료로 등장을 합니다. 마리엘 해밍웨이는 다양한 TV 시리즈와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지금도 배우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극 중에서 마이어스라는 기자가 해밍웨이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모인 지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마이어스가 소설을 팔았다.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느냐. 예.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말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자꾸 해밍웨이가 얼마에 팔았느냐. 그러니까 42달러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내 첫 작품은 18달러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 끼어들어서 예. 지금 해밍웨이 당신은 단어당 100달러를 받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미인인 그리고 아주 강렬한 인상을 가진 지인이 바로 마리엘 해밍웨이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영화 스토리를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말씀하신 주인공 마이어스하고 해밍웨이의 이제 이야기 어떻게 쭉 전개가 되는 거죠? 마이어스라는 인물은 마이애미 글로브라는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자가 된 이유는 바로 해밍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연은 영화 안에서 쭉 펼쳐지는데요. 예. 자기가 고아였다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기자가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존재가 바로 존경하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였고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놓고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해밍웨이의 제5열이라는 희곡 사이에 끼워두기만 했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막 바쁘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나 어니스트 해밍웨이인데 라고 하니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가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바로 그 편지를 직장 동료인 데비라는 여성이 남몰래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써놓고 왜 안 붙이느냐 그래서 해밍웨이에게 보냈던 거죠. 예. 그래서 해밍웨이는 편지를 잘 받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쿠바로 오겠느냐 자네 낚시할 줄 아나? 이러면서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마이어스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말에 쿠바로 가서 해밍웨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고 그런 일은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인데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글로 써서 발표를 했고 예. 그 글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해밍웨이하고 마이어스가 그렇게 만나는 게 실화예요? 예, 그렇습니다.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그렇죠. 야, 실제 그런 만남이 또 가능하네요. 이 마이어스는 것도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이 드는데, 쿠바의 아바나가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궁금해요. 영화 속의 쿠바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에서 해밍웨이가 말년을 보냈던 7년간을 보내는 이 해밍웨이인 하바나에서는 쿠바 자체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 당시는 미국에서는 마치 우리가 제주도 가듯이 쿠바를 놀러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키고 바티스타의 독재 정권은 그야말로 그 폭력과 억압이 극도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가면서 정권을 유지할 정도로 썩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영화는 바로 해밍웨이를 만나러 가는 마이어스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해밍웨이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쿠바가 그 당시 혁명 전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자연은 아름답지만 예. 역사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그런 쿠바를 그 FBI를 동원해서 미국은 또 어떻게 미국의 구미에 맞게 재편하려고 하는 공작을 벌이는가 그 공작은 어떻게 해밍웨이를 압박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밍웨이는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상대로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그 FBI의 그 압박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한 어린 시절을 해밍웨이의 글로 이겨내고 기자가 된 마이어스는 해밍웨이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가르침도 받고 실망도 하고 또 그 실망을 극복해 나가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편지를 해밍웨이에게 전달해 주었던 동료 데비와 예. 결국은 사랑하는 연인이 된다는 성장 영화인 거죠. 아유, 참요. 뭐 보고 싶네요.